자, 110페이지인데요. 여기서부터는 거의 대부분의 반이 아마 진도가 나가지 않았을 겁니다. 건너뛰고 했죠. 이 부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선생님하고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전부 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죠. 경국대전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이건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중앙집권체제를 강화하다. 중앙집권체제를 강화하다라고 했지만 이거는 뭐냐면 지방제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방제도, 지방제도에 대한 내용을 공부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번 시간까지 사실은 다 중앙통치체제에 대해서 했죠. 그래서 이제는 지방을 살펴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제일 처음 자, 지방조직에는 백성 효율적으로 지배하기 위해 중앙집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비가 됩니다. 그래서 전국 일단 8도로 나눠요. 8개 도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 됩니다. 그래서 8도로 일단 나누고요. 그 아래 부, 목, 군, 현을 줍니다. 부, 목, 군, 현. 보세요. 여기 보면 부가 있고 그 다음에 목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부가 어디 있습니까? 중요한 지역, 큰 지역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각 도에 하나씩 이렇게 부를 두게 되죠. 그렇죠? 전주부, 그 다음에 경주부, 그죠? 그 다음에 뭐 평양부, 그죠? 이런 게 이제 하나씩 다 주게 되는 거죠. 여기 봐 함흥부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목은 이렇게 보면 승주목, 상주목, 진주목, 그렇죠? 광주목, 그때는 이제 우리 창원 지역은 아주 발달이 덜 됐습니다, 그죠? 오히려 이제 진주가 그때는 오히려 더 발달한 도시가 됐죠. 그리고 그 아래 보면은 여러 이제 뭐가 되죠? 군이나 현이나 이렇게 이제 두게 되는 거죠. 이렇게. 또한 면리제를 실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면리제. 예, 그러니까 현 아래 면, 그 다음에 면 아래 리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도 우리 그렇지 않나요? 뭐 예를 들면 선생님 태어난 곳이긴 하지만 송지리, 용현면,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사천, 옛날에 군이었는데 사천시 이렇게 해서 사천시, 용현면, 송지리 이렇게 되는 것처럼 똑같죠, 그죠? 지금하고 많이 흡사합니다. 그래서 아주 체계적으로 이제 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한 이유는 역시 뭐다? 중앙 집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비를 해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도에는 그러면 누가 파견되냐면 관찰사가 파견이 됩니다. 관찰의 역할 중요합니다. 도의 행정을 담당하고요. 관할 지역 수령을 감찰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역할. 그리고 고려와는 달리 모든 군현의 수령이 파견됐습니다. 고려는 어땠습니까? 모든 군현의 수령이 파견 안 됐죠? 고려시대 때는 수령이 파견한 지역은 주현, 그렇죠. 수령이 파견하지 못한 지역은 속현, 이렇게 이제 불렀습니다. 그죠? 근데 주현보다 뭐가 많았다?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속현이 더 많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시대는 속현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주현, 즉 모든 군현의 수령이 파견되게 됩니다. 수령의 권한, 어마어마한 권한입니다. 국왕의 대리인이었기 때문에 전체 나라는 국왕이 행정, 사법, 군사를 가지고 있다면 그 지역, 그 지방은 행정, 군사, 사법, 군사권을 누가 갖느냐? 수령이 갖는다 그 말입니다. 상권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반면 향리는, 그러니까 수령 아래 이제 향리는 어떤 역할이냐? 수령을 보좌하는 세습적인 아전으로 격화됩니다. 수령을 보좌하는 역할을 했다는 거죠. 역할은 수령이 보좌입니다. 그래서 수령을 아래 있으면서 세습적 아들, 세습이라는 얘기는 그 직을 아들에게 계속 대밀려 준다는 거죠. 계속 세습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아전으로 격화됐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이제 하나의 이제 수령을 보좌하는 그런 역할에 지나지 않았다는 거죠. 사실은 이게 향리가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신라 말 고려 초에 호족이 있죠. 그런 호족들, 상층 호족들이 사실은 고려시대 향리로 그리고 조선시대 아전으로, 그래서 점점 그 역할이 수령에 의해서 점점 그 역할이 약해져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편 지방에서 유력한 사족들 있죠. 양반 사족들, 지방의 양장 사족들로 구성된 유향소가 있었습니다. 유향소. 지금의 춤은 이제 뭐 라이온스 클럽, 뭐 로타리 클럽 이렇게 해가지고 유지들 있죠. 지역 유지들의 모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유향소는 수령을 역시 보좌하죠. 누구랑 역할이 똑같습니까? 사실 향리와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수령을 보좌하거나 수령과 향리의 비리를 감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서울에 경제소를 둡니다. 경제,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곳, 이게 관청 그 말이거든요. 경제소. 그래서 서울에는 경제소를 둬가지고요. 유향소와 정부 사이의 연락 기능을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소에서 언제든지 유황소에 연락을 하면 유황소에서는 수령이나 향료의 동태 이런 거를 유황소에서 파악해놨다가 보고를 한다 그 말입니다. 다른 루트죠. 그러니까 다른 루트입니다. 첫 번째 왕의 첫 번째 루트는 뭡니까? 역시 왕, 그러니까 왕, 그다음에 관찰사, 그다음에 수령 요 루트가 있고요. 그죠? 그리고 왕, 경제소, 그다음에 무슨 루트가 있나요? 그죠? 유황소. 그렇죠. 요런 루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유황소를 어떻게 견제할 수 있겠습니까? 관찰사나 수령을 통해서 유황소를 견제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왕은 또 관찰사나 수령을 어떻게 견제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유황소를 통해서 경제소, 유황소를 통해서 이렇게 견제할 수 있다는 얘기죠. 루트가 두 개입니다. 아주 현명한 방법 아닙니까? 그죠? 서로를 견제할 수 있게 만든 왕의 정말 큰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이를 통해 조선이 향촌 자치 맞죠? 유황소는 그 지역의 유림의 그 지역의 어떤 유지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런 루트도 어느 정도는 보장을 해줬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향촌 자치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면서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했다. 루트가 두 개죠, 그죠? 그럼 이 왕, 경제소, 유황소 루트는 뭐예요? 향촌 자치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왕, 관찰사, 수령 루트는 뭐예요? 바로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하는 루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향촌 자치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면서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한다.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국방제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사제도입니다. 자, 이거는 알고 있으면 고려시대부터 16세 이상 60세 미만의 모든 양인들은 군역의 의무를 져야 됩니다. 이에 따라서 정군, 그러니까 현역 군인으로 가거나 그리고 정군 비용을 부담하는 보인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정군 2명에 보인 1명, 그러니까 보인 1명이 정군 2명의 비용을 부담을 하는 거죠. 뭐 비용은 많지 않겠습니까? 먹고 자는 거, 입는 거 이런 것까지를 이 한 사람이 이제 책임을 지는 거죠. 정군 2명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편성이 되긴 해요. 보인, 보조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만 이제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군역에서 빠지는 사람, 현직 관리들, 나라를 위해 종사하는 사람들이죠. 그럼 따로 나라를 위해 군인뿐만 아니라 관리로서 나라를 위해 봉사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학생 공부해야 된다. 향리 또한 나라를 위해 이제 봉사하는 그런 직이다. 이래서 군역은 면제가 됩니다. 학생들 면제가 돼. 지금도 우리 학교 다니면 그 군대를 면제를 할 수는 없지만 미룰 수는 있습니다. 대학교 다니면. 그래서 대학교 졸업하고 가는 사람들도 대단히 많죠. 그래서 올해는 이제 요즘에는 현대는 면제는 아니지만 미룰 수 있다는 거고 이때는 아주 면제까지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종친과 고위관리의 자제는 고급 특수군의 종친과 고위관리 있죠. 고위관리의 자제, 고위관리의 자제는 종친은 알겠고 고위관리 있죠. 5품 이상의 고위관리는 고급 특수군의 특수군으로 편입을 시켰다.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군사 조직은 중앙군, 지방군 이렇게 나눴거든요. 중앙군, 지방군. 중앙군은 자 궁궐 한성을 방어하고요. 궁궐 방어해야 되겠죠. 그리고 수도를 방어해야 되겠죠. 한성. 요 역할로 5위로 편성이 됩니다. 위가 몇 개? 5개다 그런 얘기입니다. 중앙군은 5위. 그래서 지방군은요 육군, 수군으로 나눠요. 그래서 병마절도사, 그 다음에 수군절도사 이렇게 이제 이순신 장군이 이제 임진왜란 때 3도 수군 통제사로 이제 부임을 하기도 하죠, 그죠? 네. 그래서 병마절도사는 육군, 수군은 수군절도사 이렇게 이제 지위를 받기도 하죠. 이 밖에도 이제 일종의 예비군이 있어요. 예비군. 지금도 예비군이 있거든요. 제대하고 나면 예비군으로 몇 년 동안 근무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예비군인 잡색군이라는 게 있었어요. 잡다한 사람들, 잡다한 색깔들이 모인 군대다 그런 얘기거든. 왼쪽에 보면 설이라든지요, 그죠? 그 다음에 신랑역천 신부는 양인인데 여기 천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그다음에 공사 노비들도 이제 이러한 잡세꾼이 편성이 됐다. 그러니까 관리에서부터 서리는 관리거든요. 관청에서 일하는 사람을 서리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서리부터 시작해서 노비까지 그러니까 다양한 색깔들이 섞인 그린 군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때 예비군입니다. 예비군이라 하면 전쟁이 났을 때 동원되는 사람입니다. 예, 평상시에는 일정 정도 이제 자기 역할, 자기 훈련만 하고 있다. 자기 일을 하면서 아주 최소한의 그 훈련만 받고 있다가 전쟁이 터지면 군인으로 복무하는 그런 형태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관리 선발 제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 선발 제도. 자, 다양한 방법으로 관리를 선발해요. 크게 보면 몇 가지가 있느냐면 과거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천거가 있습니다. 천거가 두 번째로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음서가 있습니다. 익숙하죠? 고려시대 음서. 크게 세 가지로 여러분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과거제입니다. 자, 과거 시험은 문과, 작가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렇죠? 문과, 무과, 잡과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고려와 달리 무과가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고려 시대는 무과가 없었죠. 그래서 하지만 여기는 무과가 존재합니다. 조선 시대는 이순신 장군도 무과 4번 만에 그죠? 예, 합격을 하신 분이죠. 그리고 정기시험인 식년시. 정기시험은 뭐냐면 정기적으로 치는 시험. 그렇죠? 몇 년마다. 그렇죠. 3년마다 치는 시험, 정기적인 시험을 뭐라고 한다고요? 식년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수시로 특별시험이 많아졌어요. 네, 죄송합니다. 때맞춰 종이 울리네요. 수시로 특별시험이 행해지고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특별시험이 더 많아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응시는 천인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제한이 없어요. 천인 외에 노비들, 천인 외에는 전부 다 과거시험을 칠 수 있다. 하지만 뭐예요? 과거시험 한 번에 합격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몇 년을 공부를 해야지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고는 절대 될 수가 없겠죠. 근데 일반 백성들은 힘듭니다. 그죠? 그래서 일반 백성 과거 합격이 쉽지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청거가 있습니다. 청거는 추천, 덜 올리다. 추천한 사람을 덜 올리다. 그 말이거든요. 고위관리가 추천한 인물이 있죠. 관직에 등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게 기존 관리를 대상으로 실시해요. 기존 관리 중에서 이 친구 아주 인성이 좋고 그리고 학식도 뛰어나다. 그러면은 청거를 통해서 이제 더 높은 자리로 올릴 수가 있는 거죠. 엄선은 여러분 잘 알지요. 5품 이상의 관리의 자제. 그렇죠? 근데 조선시대는 5품 이상이 아닙니다. 3품 이상. 그러니까 음서의 범위가 아주 좁아집니다. 그죠? 그래서 고려에 비해 그 혜택을 받는 대상이 크게 줄어요. 3품 이상입니다. 3품 이상. 고려 시대는 5품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음서 출신자들 있잖아요. 음서 출신자는 과거 합격자에 비해서 고위관리로 승진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음서 출신자다 그러면은 고위관리직까지 가기는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는 조선에 비해 이제 개인의 능력을 더 중시를 했으면 할 수 있다. 그렇죠? 음서가 강화되면 출신을 더 중시하는 거고요. 과거를 더 중요시한다면 개인의 능력을 더 중요시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요. 한편 조선은 인사관리 제도를 실시합니다. 근무평가, 승진좌천. 여기 밑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상피제라 그래가지고 서로 피한다는 말입니다. 서로 피하는 제도 그런 얘기죠. 어떻게 서로 피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부정을 막기 위해서 그런 거죠. 가까운 친척 있죠. 같은 부서에 근무하지 않도록 한다고 말입니다. 가까운 친척. 같이 근무하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또 끌어주고 밀어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출신 지역 지방관으로 임명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창원 지역 출신인데 창원 지역의 수령으로 오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왜냐? 청탁 장난 아니겠죠. 그죠? 예. 그래서 출신 지역에 내가 만약에 창원 출신이면 창원의 지방관으로 임명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이게 서로 피하는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권력과 집중을 방지하고요. 그리고 5품 이하의 관리는 서경을 거친다 그랬죠. 뭐가 생각납니까? 그렇죠.
사헌부 사관원에서 어떻게 한다 그랬었죠? 간쟁, 봉박, 서경의 역할을 가진다 그랬죠. 그때 서경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사의 공정성 확보하고요. 이거는 관리 성적을 평가해서 승진, 그렇죠? 혹은 좌천, 이제 승진의 반대말이죠. 떨어지는 좌천, 이런 거 자료로 삼기도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통신교통제도입니다. 자, 조선 같은 경우는 통신제도로 봉수제가 있고요. 그리고 역참제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조은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조선은 봉수제, 역참제, 조은제가 있죠. 교통통신을. 봉수제는 봉수 알죠?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봉수대. 평상시에는 하나만 올리고요. 그리고 저기 침투 해옴에 따라서 2개를 피우고 3개를 피우고 4개를 피우고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점점점점.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평상시에 몇 개? 하나만 이렇게 연기만 피어오르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국경지대 군사적인 위급 상태를 신속하게 알립니다. 한양에는 목멱산이라 그래가지고 남산이죠. 지금의 남산. 그 위에 보면 봉수대가 있습니다. 한번 서울 갔을 때 한번 구경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도 구경하고 왔습니다. 역참은 전국 주요 도로에 500개의 역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역참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역마를 두죠. 마패 알죠? 마패에 뒤에 이제 말의 그 마리수에 따라서 뭐 말을 갈아탈 수 있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죠? 마패를 지참을 하고 역마를 두고 있는 관청 공문이나 운송, 수송을 담당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와 함께 조은제를 두죠. 조운을 많이 들어봤죠. 각종 서운 세금을 한양으로 운송을 하게 됩니다. 배에 실어가지고 그죠? 네. 조창, 경창, 그죠? 그래서 조창 같은 경우는 마산에 조창이 있었고요. 경창은요, 경창은 서울 경자죠. 서울 한강 쪽에 경창을 두고 그래서 조창과 경창을 이용해서 지방에서 거둔 세금을 한양으로 수송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밑에는 여러분들 참고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세요.